안녕하세요. 몬스터 한다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좀 더 심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잔여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그 보험 대리점은 퇴사시 잔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공중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나의 관리자가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아주 일부 회사는 관리자도 못 가져가고 대표이사가 가져가시는데, 대부분은 이제 관리자가 가져갑니다. 이게 옛날부터 관리자가 가져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관리자의 것이 되었고 회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사가 소송을 걸더라도 설계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업종의 관례상 보통 그 관리자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설계사 개인이 어떤 이제 행위를 하더라도 그 입사 전에 무언가를 약속받고 아니면 그 조건으로 입사를 했다는 뭔가의 증거나 이런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가 없다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도대체 그 퇴사시 잔여 수수료가 지금 우리 연봉에서 몇 프로의 포지션을 차지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손해보험만 100% 하시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을 100%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6대4로 방식으로 초반에 500%대, 600%대, 뭐 700%대 이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6대4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가 있으면 60%를 이걸 해주고 40%를 이제 나머지 자녀를 주는 건데, 이제 6대4와 8대2의 수수료는 6대4가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기분은 8대2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6대4와 8대2의 그 수수료 차익에 대한 그 이자가 20%가 넘어요. 10%에서 20%가 넘고요. 디테일하게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총량이 20% 차이밖에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8대2와 6대4의 차이는 20%거든요. 20%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80%를 받느냐 60%를 받냐, 여기에 이제 자기 퍼센테이지를 받겠죠. 이 8대2와 6대4의 차액은 2잖아요. 근데 2의 차이로 20%가 차이 나면 그게 금리로 따지면은, 이자율로 따지면 상당한 그 이자율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수수료가. 네,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그 듣는 분들이 재미없어도 하고 관심도 없어서 그런 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면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방송으로 푼다는 게 왜냐면 상대방도 이게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 정보 전달이 되는데, 사실 그 20%보다는 난 20%덜 받고 빨리 받는 게 좋아. 근데 그게 20%를 더 받는 거거든요. 복잡하죠. 얘기가 좀 이상해요.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손해보험만 100%를 판매한다는 사람으로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선 60%를 지급받는 분으로 따지면, 우리 1인주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85%를 주고, 그럼 60%에 85%를 받으니까 510%를 받아요. 510% 적으면서 그 다음에 법인시책 100%를 받습니다. 그리고 설계사 시책이 보통 근데 150% 정도 잡아요, 이거리. 그러면은 760%를 이거래 받습니다. 근데 이 총량이 한 2,40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2,400%에서 이제 많이 주는 데는 2,900%까지도 주고요. 이제 적게 주는 데는 한 2,400%까지 주는데, 뭐 이거보다 덜 주는 곳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일단 2,400으로 계산을 하면 2,400에서 760의 포지션이 몇 프로일까요? 3분의 1이 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퇴사를 하면 퇴사시 잔여 수수료가 내 연봉의 최대 3배까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연봉이 5천인 사람은 퇴사시 잔여 수수료가 1억 5천인 거고, 지금 시책 기준으로요. 내가 연봉이 1억이다. 그럼 퇴사시 잔여 수수료가 3억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됩니다. 왜? 업종의 관례상. 관례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전 사실 원래 10년 전부터 퇴사시 잔여 수수료를 받는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중요시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연봉의 3배면 3년치 연봉이거든요. 3년치 연봉을 아무 조건 없이 받는다. 물론 이게 좀 웃긴 게, 원래 내 건데 일반적으로는 못 받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조직에서 일을 한다면 퇴사시 잔여 수수료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로 입사 때 받기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퇴사시 잔여 수수료를 급여 명세표와 함께 동반해서, 뭐 지사장, 사업단장이 이번 달 200만 원 나왔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번 달은 253만 5천 원이 나왔다. 어떻게 253만 5천 원이 나왔는지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원래 그 재직하고 똑같이 그 보장을 받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정말 모르실 거예요. 내가 연봉의 3배가 퇴사시 잔여 수수료였다고 자체도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지사장이나 사업단장님 통해서 받는 경우는 많이 떼고 줍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사실 원래 안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800%의 수수료를 받는 이제 상품을 팔았다고 칠게요. 그럼 보통 이걸 수수료가 50%, 900% 정도는 됩니다. 최소한. 그럼 이제 900%는 36차월, 최대 48차월까지 나눠주죠. 어떤 데는 60차월도 있는데 일단 48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더더욱 이제 뒷땅을 이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계속 꾸준히 생명만 100% 했다면. 그러면은 이분은 연봉의 2배, 연봉의 2배까지는 퇴사시 잔여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종신이나 경유인 정기를 이제 법인인 영업이나 이런 굵직한 계약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세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2억이다. 그럼 퇴사시 잔여 수수료가 4억인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2년 동안 놀아도 나오는 돈인데, 물론 당연히 원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아야 될 돈이지만 지금 우리 그 보험업계 관례가 그렇습니다. 퇴사시 잔여 수수료는 지급을 안 한다. 그럼 우리도 줄게요 라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그럼 요구를 하면 써오라고 합니다. 써오라고 해요. 그럼 그게 법적 효력이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더 이제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상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뽑는 사람이 이 조건을 계약서를 들이민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 입사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었다면 난 입사를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 조건이면 내가 입사하겠습니다. 약간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성을 무조건 상대방 관리자가 해야 되고요. 나는 그런 양식이 없는데, 그럼 더 피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원래 잔여 수수료를 안 주는 설계사인데 욕심이 나기 때문에 퇴사시 잔여 수수료를 준다고 딜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100명 이렇게 있는데 99명한테는 퇴사시 잔여 수수료를 안 주고 다 자기가 갔는데 나만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또 마침 또 영업을 잘해요? 그럼 너무 화가 나겠죠. 화가 납니다. 저도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린 당황스러워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넘는다. COT니까 2억이 넘겠죠. 그럼 4억 손해보험이 많으면 6억 5대5 비율이면 5억이 퇴사시 잔여 수수료예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입사할 때부터 이제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챙기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만 대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보험도 그러거든요. 내가 가입할 만한 상품을 고객한테 안내를 하자. 계속 조금 힘들더라도, 왜냐면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동네 치킨을 시키더라도 탕수육을 시키더라도 이제 오늘 뭐 특정 브랜드가 땡기지 않으면 나름 비교해서 시키거든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보험도 당연히 치킨보다 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이제 더 한 명 한 명 고객한테 설계 시간도 더 많이, 노력이 더 투입이 되고 시간이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대충 설계 매니저한테 띵 넘기면은 계약 그냥 바로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17년 차다 보니까 그냥 믿고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다음에 또 계속 고객으로 이어지니까. 저는 이제 이걸로 끝을 볼 생각이 없고 계속 이 고객님을 통해서 돈을 벌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뭐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해피콜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내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고객한테 안내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관리자도 내가 이만한 회사면 다닐 수 있겠다라는 곳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보험업 회사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퇴사시 잔여 수수료. 이제 일부 설계사분들께서는 나는 괜찮다, 나는 관리자한테 내 연봉의 2.5배를 챙겨주는 게 난 도리어 부족하다 생각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제가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 건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퇴사시 잔여 수수료가 반드시 발생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고요. 지금 회사에서도 관리자가 관계가 좋으시다면 그런 부분도 이제 문서나 이런 것들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원이 일한 건 팀원의 것이고, 팀원의 소득이 가장 중요한
팀장이라고 이제 말로는 다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정말 실행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참고로 자기 PR입니다. 제 PR이고요. 자기 PR 시대니까. 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제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보험회사를 고르는 기준에서 뭐 수수료 5% 이 차이보다 연봉의 2.5배, 연봉의 3배 보장받을 수 있는 퇴사 시 잔여 수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보험회사를, 이제 보험 대리점을 고르는 기준에 제가 이제 3가지를 말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치고요. 계속 1차적으로는 좀 깊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씩 더 깊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이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입사 상담을 하면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면 한 3시간씩 입사 상담을 해요. 그럼 많이 좀 지치고 기력이 빠지긴 하는데, 그분들이 또 이제 많은 걸 알아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 50%는 알아가지고 50%는 알아가지 못하시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딱 이 한 가지, 퇴사 시 잔여 수수료만 정확히 이해를 해라. 본인들이 계산을 해봐라. 이걸 나머지는 퇴사 시 잔여 수수료에 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이걸 뺀 나머지 총량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를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생각나실 거고, 이걸 왜 우습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고 내 거고, 이제 팀원의 소득이 올라가는 가장 첫 번째가 퇴사 시 잔여 수수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팀장과, 뭐 팀장이란 이제 사업 단장부터 팀장까지 모든 사람을 이제 일컫는 이제 관리자라는 뜻인데, 팀장과 팀원의 관계의 정립도 퇴사 시 잔여 수수료가 있냐 없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왜냐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특히 또 일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이제 간과하셔서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께 좀 알려드리자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GA를 고르는 3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 퇴사 시 잔여 수수료가 가장 중요하다. 방송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